개혁사상가 정약용을 만나다. 전봉주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걸쳐 나라 안의 크고 작은 일을 여럿 겪었으며 몸소 비참한 농촌 현실을 목도했다. 그는 이래서는 안 되지, 도려내야지 라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면서 돌아가는 현실을 예리하게 살펴보았다. 한때의 흥분과 충동만으로는 큰일을 도모할 수 없다. 그의 은밀한 행동거지는 이 무렵부터 가동되고 있었다. 그의 인생관과 현실관은 이 시기에 확고하게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이 무렵 전봉주는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경세유표를 읽고 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강진지방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국가를 개조할 방안인 경세유표를 저술했고 수령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방법을 목민심서에 담았다. 두 저술은 먼저 강진 지역에 살던 선비들의 손에 들어가서 읽히고 유포되었다. 전봉주는 해남과 강진의 선비들 손에서 전해진 경세유표를 탐독하고 감동을 받았다 한다. 1817년 정약용은 경세유표의 서문에서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썼으며 저작의 목적을 우리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혁의 방책을 제시했던 것이다. 경세유표의 요지는 새 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사상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정약용의 주장을 더 들어보자. 첫째, 고대 중국의 탕왕과 무왕은 백성을 학대하는 폭군인 거림금과 주임금을 무력을 써서 몰아냈는데 이를 혁명이라고 보아 그 정당성을 부여한 탕무혁명론을 썼다. 어느 때고 간에 인민을 짓누르는 폭군은 몰아내야 한다는 논지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불사이군을 부정한 사상이다. 둘째, 토지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는 여전론을 썼다. 곧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농민은 이를 공동노동을 통해 경작하며 그 소득을 공동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포악한 지주도 없어지고 농토가 없는 농민도 노동의 대가로 일정한 소득을 얻게 된다고 했다. 이 방법을 실시하면 굶어 죽는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다. 셋째, 형벌의 남용으로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는 일들이 많았다. 태형 이상의 형벌을 실시할 수 없는데도 부정을 일삼는 수령들은 규정을 어기고 모진 형벌을 가하기 일쑤였다. 흥보전을 보면 흥보가 하찮은 대가를 받고 그 대신 매품을 판다. 죄인에게 안기는 매도 사고 팔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흠흠신서에 담았다. 몇몇 문벌가의 사람들이 벼슬을 독점하고 이권을 독차지했으며 세도가들은 벼슬자리를 마음대로 팔아먹는 부정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약용은 이 시대를 두고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한탄했다. 정약용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자 많은 개혁 방안을 용기 있게 냈기에 조선시대의 가장 뛰어난 개혁 사상가로 꼽힌다.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봉주는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 남의 땅을 소작해 소출을 거의 소작료로 다 빼앗기고 기아에 허덕이는 농촌 현실을 현장에서 목격했으며 무고한 백성들이 이구실 저구실로 잡혀가 호된 형벌을 받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아왔다. 더욱이 지역에서 적용하는 형벌은 거의 법조문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백성을 짓누르는 국가의 수탈과 폭력, 부정한 수령과 포악한 지주들의 탐학과 압박, 신분제도에 따른 벼슬아치와 양반이 누리는 특권과 위세를 없애는 개혁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전봉준이 정약용의 저술들을 읽은 게 사실이라면 이를 통해 이런 새 국가 건설의 방안과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제도를 터득하고 구상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꿈이 많은 젊은 나이에 이런 저술들을 읽고 감명받았을 것이요, 캄캄한 현실 속에 번쩍 눈이 열렸을 것이다. 전봉준을 직접 만나기도 한 오지영은 전봉준을 두고 경전 등 많은 책을 읽었으나 마음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항상 불평한 마음이 많아 사람을 사귀어도 신사상을 가지고 개혁심이 있는 자를 사귀고 따랐다고 전해주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지사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사귀었는데, 호남으로는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김계남 등이, 호서로는 서장옥, 황하일 등이 있었다. 이들은 사생을 함께한 평생 동지였다. 어느 때인가는 전봉준이 서울로 올라와 정치 정세와 외세의 동향을 엿보았다고 했다. 한때 서울에서 실세해 있던 흥선대원군도 만났다고 한다. 흥선대원군과 얽힌 이야기는 다음 대목으로 넘기기로 하자.